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를 모르신 분들은 일시정지해 두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대한전선에 대한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한전선 주가 전망을 할 때 꾸준히 드렸던 얘기가 이 종목은 구리 가격 그리고 전선은 결국에 전력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을 옮기는 이유는 AI, 그렇죠? 데이터 센터 이게 보급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이 전선 관련주의 성장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어느 때 사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익이 안 날 확률도 있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의 맹점이라면은 그런 것들인데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싶으면 사서 한두 달 안에 바로 수익이 나는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주식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여기서 사가지고 나는 이걸로 2배 먹을 거야 했는데 여기서 반토막 된 다음에 막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반토막은 좀 오바고 보통 한 마이너스 35% 정도의 그림을 그립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주가 전망을 하는데 뭐 다른 종목을 왜 얘기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종목을 다 갖다 비유해도 어차피 상승률과 하락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주식이 갖고 있는 베타 값이 있기 때문에 그 베타 값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변동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거는 이 주식을 어디서 저점 매수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요, 선생님들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드렸던 얘기가 2만원에서 18,000원 라인에서 사면은 물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15,000원과 16,800원 라인에서 사면 한번 수익이 나는데 약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했냐, 12,000원과 13,800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주식이 떨어질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긴 편하게 보이는 게 14,000원 라인일 겁니다. 14,000원 라인이 당연히 크게 떨어지면 당연히 13,000원이 아닌 12,000원까지도 떨어질 거를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것까지 계산해야 되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다릅니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펀더멘털이 튼튼하죠. 우리나라도 튼튼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 실적 변동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적 변동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저는 필터링만 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꾸준히 분기마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대로 여러분들은 주식과 사랑에 빠져서 난 이 주식 평생 갖고 있을 거야, 그 생각만 하고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당일에는 어떤 종목이 좋을 거야에 대해서 분석을 자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혹시 대한전선 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교육을 시켜드리면, 미국 증시는 EPX 상향 가운데 주가만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메이츠증권 인포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빅스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주가는 항상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기회의 찬스라고 보시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찬스,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찬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정을, 그러니까 지금 8월 14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AI 내러티브가 어떻게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SK하이닉스 삼미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한전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AI 수혜주의 위치가 공고하다는 판단이고, 메리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경기 둔화의 국면에 특히 경기 민감주, 소비재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내수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대한전선이 내수 관련주입니까? 수출주입니까? 지금은 이제 수출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면서 수주 잔고가 크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전선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350억의 영업이익 이상이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는데 314억이 나왔고, 여기도 310억을 잡아놨는데 이 350억 이상 또 나온다면은 이게 연속적인 실적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리스크가 뭐냐, LS와의
경찰 조사, 압수수색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터졌고 그죠? 그렇다 보니 대한전선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LS 같은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같이 사는 전략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저는 솔직히 전선주를 좋게 보지만 전선주만 사는 거는 지금 내러티브가 터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LS를 4월 23일에 제가 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제가 늘 얘기하죠.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 사거나, 아니면 신고가 경신 직전.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12만 원이라는 위치가 15만 원 돌파하고 갈 수 있는 내러티브가 형성될까? 그러면 4월에 보면 4월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종목이 일진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선주는 2월, 3월, 4월, 5월에 샀어야 수익이 나는 거지, 지금 6월부터 7월 사이에 사면은 이 주식들이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사면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2만원, 3만 18,000원 이런 라인에서 이 주식은 3만원 갈 거야, 4만원 갈 거야, 이런 관점으로 분명히 사셨을 거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사면 물린다고 했어요. 분명히 살 거면 15,000원과 16,800원에 사야 되고, 여기서도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쭉 가져가셔도 좋은데, 문제는 마이너스 20% 30%를 참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만약에 5천만원 들어가서 마이너스 30%는 마이너스 1,500만원인데 5천만원은 들어가신 분들이 마이너스 1,500을 버틸 수 있을까요? 주식을 보지 않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장기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봐도 솔직히 마이너스 30%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구간에서 잘 들어가서 끝까지 잘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주식을 사자마자 수익을 어떻게 낼까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9시 45분에 여기서 보시면 8시 17분에 크래프톤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인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4만에서 40만원 무려 20%나 상향 조정했다. 출시한 지 6년 만에 이게 이제 크래프톤이 결국에는 원 IP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원 IP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매출이 7천억, 영업이익이 3,320억.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다음에 주가가 처음에 시가가 9% 8%대 시작해서 31만 7천 원에서 시작해서 라운드 프라이스 개념으로 31만 원이 깨졌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사면은 이게 40만원까지 가지 않고 그냥 35만원, 36만원까지만 목표로 잡아도 충분히 이런 걸로 수익을 잘 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오늘 장전 8시 17분에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를 도와드렸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크래프톤을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시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은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이 미국 대선은 불확실성으로 빠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오늘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20년 미국 인구조사 주 처음으로 진행된 만큼 공화당 지지 지역에 선거인단이 늘어난 점에서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선거로 평가되고, 미국 민주당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정책 발표 절대적으로 더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리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유사한 친환경과 헬스케어, 친환경이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인데, 참고로 예전에 2019년에 가장 크게 하락했던 종목이 에코프로였는데, 그 에코프로가 왜 크게 하락했냐 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에코프로가 이때 당시에 여기서 거의 반토막 이상 급락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도 장비 쪽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CIS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보면은 굉장히 반토막 이상 났죠. 이런 것들도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과연 이게 기회일까?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멤버십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주식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기회인지
오를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제가 눈에 드리는 얘기는 뭐냐, 선생님들이 이 대한전선 주식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다른 쪽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인 쪽이 뭐예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인데, 미국에서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엘라일리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결국엔 비만 치료제 관련주잖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이유는 그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오젠픽 페이스라는 이 내용을 아십니까?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뭐냐면은, 오젠픽 페이스가 뭐냐면은 몸매는 이게 살이 빠져서 그 젊은 사람 몸인데 얼굴은 포싹 늙어 보이는 형상입니다.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작용제 효능으로 살이 빠지면서 얼굴이 늙어 보이는 GLP-1R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보톡스, 그래서 지금 휴젤이라든지 대웅제약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4년 이후에 2026년까지 특히 휴젤 같은 경우 보시면은 124에서 243, 그렇죠? 그래서 이 1240억 달러에서 40억 원에서 2430억 원,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의 뭐예요? 캐파그로스 레이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2년 안에 큰 성장을 만들 회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주식들이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대한전선이 과연 매출이 2배 납니까? 그죠? 매출이 2배를 나진 않습니다. 근데 대한전선도 무난한 성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살 거야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 조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찬스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좋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란 무엇이냐, 이미 힘이 발생한,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우리 빅데이터 컬러 멤버십에서 최근에 매수를 계속 권해드렸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18,000원과 17,000원에 매수를 권해드렸는데, 이것도 PF 부실 관련해서 이미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GS건설 엄청난,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그렇죠? 이미 뭐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18,000원과 17,000원 빅데이터 코너 멤버십에 사라고 했는데, 그죠? 2만원까지 상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HD 한국조선해양 또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빅데이터 코너 멤버십에서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한 종목 사라고 했는데 그 종목 바로 시간에서 지금 상승 중입니다. 이 HD 한국조선해양도 18만원, 17만원 이 사이에서 사라고 했어요. 제가 정확히 18만 5천원부터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제가 강력하게 이 8월 5일에 시장이 급락할 때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동안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시장이 마이너스 10%를 만든 이후에,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7월 17일에 많은 분들에게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현금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 8월 5일부터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전략을 변경하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에 HD 현대중공업 매수하라고 하고, 7월 17일에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이 없으면 현금 비중 확보, 그 다음 8월 5일부터는 뭐예요? 주식 비중 확보.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됐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7월 17일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현금 비중 확보, 여기선 주식 비중 확보. 그쵸? 아주 무난하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5만원 부근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5만 2천원에서 정확히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주도주가 항상 보시면은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한 상승이 나오면은 첫 번째 이제 터치가 되는 시점에서는 강력한 지지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모르시면은, 그죠? 나는 뭐 주식 물렸는데, 그러니까 뭐 주식 물렸는데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빠르게 큰 수익을 낼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영상을 만들 때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장기간에
박스권을 돌파한 게 이 라인이잖아요. 보시면은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40만원, 41만 5천원 뭐 이 라인이죠. 그러면 41만 5천원에서는 지지를 한번 하고 반등을 하는 거죠. 10월 4일에 2023년 10월 4일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 41만 5천원에서 반등을 한번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여기 연속적으로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건 뭐냐면은 내러티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AI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끝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2025년 여름 전후에서는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름 전후에서 만약에 대한전선을 물린 분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그때 오면 다행인데 여기서 어설프게 뭐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가 이게 그대로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은 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서 2달 안에는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모든 종목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보다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가입을 해서 멤버십은 이제 돈 내고 가입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공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거는 매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돈을 얼마라도 내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시세만 9,000원 그쵸? 계속 매수를 도와드렸습니다.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조선주 관련해서 제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조선주가 사실 1분기 저는 그래요. 작년 4분기 실적이 2월 달에 발표했고 그때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가온시스 같은 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IP 관련해서 에이징랜드까지 그런 주식들이 다 좋은 게 3월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1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1분기 실적이 뭐가 좋았냐? HD 한국조선해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면 조선주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한화엔진, 그쵸? 이런 조선, 중우장대, 그 방산주까지 이런 주식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말씀드렸던 게 언제였죠? 이때였습니다. 그렇죠? 이때였어요. 그렇죠? 이때 사라고 해서 한번 수익 나고 이때 사라고 2번 수익 나고 여기서 또 사라고 해서 계속 이제 한번 끌고 가라고 했는데 3번 수익 나고 지금 여기서도 원래 사라고 한 위치까지 지금 내려왔다면은 이 종목이 과연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라를 분석한 다음에 차트로는 월봉을 보고 이 종목이 과연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당연히 다음 찬스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1300억, 영업이익이 1300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만약에 이게 슈퍼사이클을 만든다면 당연히 1조 5천억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단기 시장이 조정 중이니까 당연히 리스크는 일부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기 변동성이 커졌을 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패닉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공포가 왔을 때 나는 이 종목을 살 거야. 이 종목이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2분기잖아요. 실적 발표하는 게. 그러면 3분기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패닉 리스트를 쭉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리스트가 없으시다 하면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돈 내고 가입을 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선배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든든한 우리 선배님 편한 마음으로 주식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로 150만원 버신 분 그리고 970만원 버셨다고 하시고요. SK하이닉스 32만원, HD한국조선해양 보통 이렇게 13% 9% 이렇게 수익이 큰 수익이 나고 있죠. 크래프톤 15만원, 크래프톤, KB금융, KTNG, KCC 11%나 수익이 나셨네요. 94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BH 36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93만원 수익, 크래프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크래프톤으로도 성과가 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멤버십은 수익 적자였습니다. GS건설로 25,000원, GS건설로 24만원, HD 한국조선해양 17만원, 휴젤 12만원, 니가캔바이오 GS건설, 많은 분들이 GS건설로 수익이 나셨네요. KTNG, BH, 한국콜마, 삼성바이오로지스, 리가캔바이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 ENA, HD 한국조선해양, SK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성광밴드까지 GS건설 12%, GS건설 26만원, SK하이닉스 500만원, 많은 분들이 오늘도 큰 성과 거두셨는데요. 성광밴드, SK하이닉스,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에서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멤버십 많은 분들이 큰 성과 얻어주셨는데요. 이렇게 400만원 버신 분 계셨고요. 일주일간 이렇게 손실까지 다 포함해서 수익 인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선비님께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특히 이번 주는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KTNG, 삼성바이오로지스, 특히 KTNG 같은 경우도 멤버십에서 아주 많이 단기로 사시면 바로 수익이 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GS인드 최근에 이제 이게 다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죠. 이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렇게 수익이 난다. 120만원 수익, GS건설 11% 수익, GS인드 20만원 수익, 그리고 한 주간 900만원 수익. 그렇죠? 수익 축제입니다. 이게 사실 시장이 큰 반등을 하니까 제가 8월 5일부터는 2시, 3시 이후부터는 지금부터 매수만 생각하라고 했는데 큰 성과가 나고 있죠. 오늘도 많은 분들 수익 축하드려요.